반, 아,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7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71일차입니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호킨스 박사님 책이죠. 네, 202페이지예요. 네. (1단계죠)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뭐냐면 9단계가 있는데 그 9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 내면의 원칙부터 검토하라. 그전에는 외부의 일에 손도 대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7번째 줄부터 할 차례예요. 네. 국제적 수준에서 일어난 사례로 나치, 독일을 살펴봅시다. 독일은 한때 승자가 보여주는 전형적 특징을 분명 다 갖춘 듯했습니다. 당시의 독일은 지구 역사상 최고로 인상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결집했습니다. 그런데도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독일이 단결을 위해 외친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전 세계에 군림하는 독일이었습니다. 이런 구호는 보편적 호소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구호로는 벨기에인, 프랑스인, 영국인, 기타 어느 나라 사람 마음도 도저히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벌인 동기가 무슨 상을 받거나 지역 내 다른 자동차 판매업자보다 차를 많이 팔거나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데 있으면 진정한 성공을 향해 출발선에서 발로 뗄 수 없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게 되는 것이 본인에게는 매력적이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부유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줄 일이 관심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들이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될 서비스업을 한다면 보편적 호소력이 있을 일을 하는 셈입니다. 자기중심적 입장에 바탕하는 사람들이 왜 이 의문을 갖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즉 우주가 다른 이들의 승리보다 그들의 승리를 지원하는 데 특별히 관심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주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목표가 자신에게만 도움되는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면 그런 목표가 아내와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해도 혼자 힘으로 이뤄야 합니다. 야심만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들 부와 명성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만약 우리의 목적이 모두를 위해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면 삶을 더 안전하고 환희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다면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 원칙에 바탕하는 것은 파워에 바탕하는 것입니다. 사리사욕에 바탕하는 것은 포스에 바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면에서 원칙을 이제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모든 것들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면 그 목표가 합리화를 시켜도 안 되더라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거. 그래서 이게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저도 이제 예전에 헷갈린 게 있었죠. 내가 먼저, 그러니까 아이들보다는 저는 우선적인 게 전 거예요. 제가 성공해야. 그러니까 나 먼저 먹을 게가 아니라 우선 뭐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가 먼저 먹고 네가 먹어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모르는 그 성공에 관련돼서는 아이를 보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엄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성공을 해야 아이들이 있는 거지 제가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저는 25살에 첫애를 놓고 29에 놓고 32에 셋째를 낳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하나만 낳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낳았나 이런 생각을 또 키우다 보니까 좋을 때는 그렇고 뭐 이럴 때는 그렇고 막 아이고 이게 다 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셋을 낳았어요. 제가 뭐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막 그렇게 있겠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이게 키우면서 이제 뭔가 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보고 있을 어떤 그 에너지도 의식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 에너지를 떨어지는데 여기서 애하고 있는 것보다는 자꾸 뭔가 일을 해서 나가서 에너지가 일을 했을 때 충족돼서 들어왔을 때 아이를 보는 눈하고 내가 집에 안에 있을 때 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성공하고 뭔가 되어야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를 그때 막연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가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애기 놓고 막 그랬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첫째한테 이제 제일 이제 이런 거 감정 표현 같은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내가 잘 되면서 주변에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잘 돼야 주변에 영향력이 있어요. 터져요. 근데 중심에서 엄마예요. 그다음에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오빠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가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내 가정과 내 이 주변에 이 우리 집과 우리 친정집하고도 주변에 막 영향을 끼치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힘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일어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거라서 그런 목표가 아내와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해도 혼자 힘으로 이뤄야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 모두를 위한 것, 모두를 위한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적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해도 요새 제가 그냥 느끼는 끊임없이 내 어릴 때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안경을 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있어야 해요. 내가 보는 세상은 내 신념대로 봐요. 내가 보는 세상이 내 신념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세상에 이게 너무 딱 맞죠. 너무 딱 맞아요. 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100% 맞아요. 100% 맞거든요. 그게 이제 내 믿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서로의 말이 맞다는 거. 근데 이 서로의 말이 맞는데 이거를 절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이게 내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 서로 절충해서 이해를 시키고 절충해서 이걸 맞춰가는 조합을 이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눌하게 이게 좀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는 한번 각성을 자꾸 해봐야 돼요. 내가 뭔가 하는 거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만을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또 좀 되어야 되겠죠. 나의 이득보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이득이 얼마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득이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게 무엇을 해야 될까를 잘 이거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뭔가 이기적인 이기심이 들어가도 조금 나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나만의 이기심으로 했다면 그 이제 자꾸 뭔가 이제 문제거리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모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삶은 더 안전하고 환희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다면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이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 자꾸 얘기를 해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인데도 자꾸 뭐예요? 나를 보게 되죠.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내 두려움 때문에 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두려움 때문에 뭔가 이게 잘 안 돼가고 있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의 두려움 때문에. 모두를 위한 일인데. 그런데다가 또 뭐예요? 또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면 더 이야기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도 또 이기적인 거에는 또 막 해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삶을 더 안전하고 환희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원칙에 바탕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옛날에 이제 굉장히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하고 막 열심히 이야기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네 하고 막 열심히 이야기했을 때가 있고. 근데 지금 중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열심히 하지 못하면서 막 두려워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신없이 몰입이 돼서 해야 되는데 나의 자기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는 세상에 암만 좋은 거라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해결하면서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되죠.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반짝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꼬투리 잡으려고 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반짝방이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아침에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이게 점점 10년 정도 이렇게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고 나니까 되게 밝아지는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 듣거나 일주일에 두 번을 들어도 이 사이사이에 미세한 어떤 그런 것들을 처음에 저는 굉장히 많이 여쭤봤거든요, 선생님한테. 발표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10년 전에. 요새는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안 하는데 요새 놓아버리면 하면서 또 많이 좋더라고요. 놓아버리면 하면서 많이 좋은데 그때 굉장히 많이 하면서 좋은데 이 중간 과정에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라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했던 거죠. 근데 또 이거를 어머 이거 옷을 365개가 있어야 돼? 막 이런 겉에 보는 거칠에 되게 많이 신경을 처음에 써서 선뜻 하질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 어떤 분이 아침에 책모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모닝을 하시는데 화장도 안 하고 티셔츠 입고 막 뭔가 책모닝을 하시는 거 봤어요. 사람은 더 많아요. 100여 명이 넘어요. 120명 정도 돼요. 모임에. 근데 화장도 안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냥 나는 하면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을 얻은 거야. 그냥 나는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치 보려고 들어와요. 눈치 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들어와서 저 사람이 내 얘기하나? 내 얘기해서 내가 뭐 내 얘기해서 좀 꼬투리 잡아가지고 뭔가 싸우고 싶어서 들어오는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따지고 묻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제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굳이 이거를 뭐 숫자를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좋아서 한 사람 한 분이라도 제대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면 나를 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끼치는 일이구나라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이게 되지지 그냥 하지 않으면 이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죠. 그래서 그냥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굳이 그냥 눈치 보려고 들어오는 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안 들어와도 뭐 어떻게 안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같은데 막 이렇게 해도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분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눈치 보려고 하는 거, 그냥 억지로 나의 이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진짜 큰 좋은 일도 조차도 이게 제대로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내 생각은 어디요? 내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남편이 바람을 펴도 바람 핀 것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 핀 것을 봐도, 근데 우리가 안이비설신으로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야. 귀로 듣는 거야. 눈으로 보는 거죠. 예전에는 막 핸드폰 막, 지금은 핸드폰 추적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핸드폰 추적이 해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개인 그게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방지가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서 남편 것도 빼달라고 그러면 빼줬었어요.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그거 가지고 이제 찾는 거죠. 막 옛날에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오물을 뒤집어 쓰지 마라. 왜 오물을 뒤집어 쓰냐. 근데 그런 것도 다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본 거, 귀로 듣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고통을 내가 자아내는 거예요. 내 고통을. 내 고통을 내가 이제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듣는 거예요. 내 고통스러우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의심하려고. 의심은 뭐예요? 나의 두려움. 엄마가 나를 버렸지? 엄마가 날 버렸기 때문에 나는 성공하기 싫어. 제대로 살기 싫어. 그러다 보니까 또 뭐예요? 그래. 그래도 좀 살아야 돼. 남편으로 옮겨갔어요. 남편이 막 바람 피는 것 같아요. 바람 폈어요. 맞잖아. 사실이잖아. 그것 또한 환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두 이 가짜인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눈으로 보이는 정보, 귀로 듣는 정보, 코로 냄새 맡는 정보, 입으로 먹는 거, 그렇죠. 모든 이 안입이 설신, 의,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생각은 내 어릴 때 3살 이전에 상처로부터 해서 올라온 생각인 거예요. 다 가짜인데. 거기서 오는 모든 정보들을 그걸 가지고 내가 밖에 외부의 세상에다가 내 믿음 체계를 투사를 하더라. 모든 것들이 이 안이비설신 의의 모든 것들이 그런 데다가 시간을 낭비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기 위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더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가 깨닫는 거는 뭐예요? 내가 깨닫는다는 건 뭐죠? 가짜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가 몸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아야 꼬집으면 아야 그렇잖아요. 아픈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자리에서 느껴지는 것이다라고 하시거든요. 꼬집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자꾸 이거 꼬집으면 아픈데 진짜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뭐가 잡혔는 느낌만 있어요. 아픈 거는 뭐예요? 이 다른 곳에서 느낀다라는 거. 그래서 깨닫는 게 내 몸도 아니고 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여기에 속는 거죠. 저도 제일 많이 속는 게 이제 돈에 많이 속아요. 돈에. 돈에도 속고 다른 것도 많이 속고 다 속죠. 큰아들이 뭐 어떻게 해갖고 이제 뭐 해서 옛날에부터 사고 치면 뭐 돈이 탁 들어가. 그게 제일 많이 속아요. 제일 빡쳐요. 제일 빡치는 거예요. 제일 열불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에 제일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몸도 아니고 보이는 몸, 그다음에 보이는 몸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요.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요. 왜요? 내 신념 체계에서 이 모든 마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본 그거는 그거예요. 깨달음은 내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나의 진짜의 그 의식인 것으로 가는 상태. 본체로 가는 거. 본체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했는 거. 내가 나의 경험도 어떤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냥 어릴 때 경험했는 거. 근데 그 어릴 때 경험했는 것도 내 신념 체계 안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내 신념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8년 안에 뭔가 이렇게 백만장자가 됐단 말이에요. 경험을 했거든요. 경험을 내 거이긴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 하신 분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경험은 또 계속 잘 써야 될 것이고 안 좋은 경험은 뭐예요? 안 좋은 경험은 내가 안 좋은 거는 밖에 또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그게 내가 부정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그리고 우리는 뭐야?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저건 다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왜 그랬는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의식인 자체 본체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자꾸 엮여 들어가죠. 내가 본 거, 들은 거, 왜 들었을까? 왜 봤을까? 분명히 봤는데, 찾아냈는데, 그쵸? 남편이 막, 바람 폈는데, 거기에 나의 두려움, 엄마한테 버려질까봐 하는 내 두려움에서 근거로 해서 올라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꼭 일하다가 남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편하고 문제가 딱 생기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남편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죠. 내 신념이 올라와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싫어하는 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어제 것도 그 의식 그 아카데미 이제 그 책을 읽어주신 우리 600대 되는 의식 기적 수업 책을 갖다가 글을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강종호님이라고 이분이 아마 한의사세요. 이제 호킨스 박사님 그 호킨스 박사님 있잖아요. 그분 호킨스 박사님 우리 책을 갖다가 이렇게 구절구절 올려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올려주신 게 에고를 해소하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까? 에고, 가짜, 마음과 뭔가 마음에서 해소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예, 내적 정직함의 전념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적인 정직함은 사랑을 가지고 정직함을 내가 진짜 내면에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고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생각들은 나의 두려움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폈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내가 본 것에 대한 해석을 내 신념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혐함을 통해서 에고 반응의 기초가 그러한 반응에서 얻어지는 쾌락임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기초로 해서 세상에 듣는 소리,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먹어봤는 거 이런 것들이 내 신념을 기초해서 들어가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얻어지는 쾌락이 있더라는 거죠. 그 쾌락이 뭘까? 그게 자기 연민. 아이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분노, 경로, 증오, 자부심,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대가는 내적인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이런 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쪽에 빠져 있는 한 번씩 그 자기 연민과 분노와 경로, 증오, 자부심, 죄책감, 내가 그랬지 하는 어떤 가져다주는 대가는 내적 만족감. 병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적 쾌락이 이런 쾌락 있죠. 자기 연민, 분노,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 자부심, 증오, 두려움에 대한 쾌락이 그 모든 감정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감정을 증식시키는 거예요. 감정에다가 큰 마음과 이거는 에고는 이 놀이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놀이터가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 감정인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게 엄마가 보면 나를 어떻게 좀 해주겠지.
정확한 합리화를 찾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지 않기 위해서. 너 때문에 내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잖아. 나는 너 때문에 성공 못할 권리가 정당화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에고에 이 감정적인 거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감정의 증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영향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 수상적인 내면의 은밀한 쾌락을 기꺼이 포기하고 신에게 내맡기는 것과, 그러니까 은밀한 감정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돼야 돼요? 놓아버림, 감정 빼야 되고요. 느낌 빼야 되고요. 신념 없애야 되고요. 그 수상적인 건 내면의 은밀한 쾌락인 거야. 은밀한 쾌락이 있다. 왜? 내 두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내놓는 것이에요. 그 쾌락이 기꺼이 포기하고, 그 쾌락에 대한 감정을 기꺼이 포기하고 신께 내맡기는 것. 오직 신에게서 기쁨, 신에게서 무한한 의식 안에서 기쁨과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안에서의 기쁨과 쾌락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다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뭐예요?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념이 아직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대로 해야 삶에 더 어떻게 해요? 모든 목적이 모두를 위해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자꾸 감정이 가로채가더라.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하는 거에서 어제도 이제 뭐 숙제가 있어서 숙제를 만들다가 가만 보니까 야, 감정이 제일 큰 가로막고 있는 거구나. 성공에 가로막고 있는 게 감정이구나. 감정은 이 마음이 하고 있는 거와 몸과 마음이 같이 몸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몸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소리를 듣거든요. 눈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를 통해서 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삶을 더 안전하고 흥미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하는데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편적인 원칙에 바탕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파워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진짜 이 세상을, 그래서 첫 번째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인가라는 거죠. 단순하게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원칙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본연의 자체가 의식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찾기 위해서 깨닫는 거는 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 네,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놓아버림 잘하시고 느끼기도 좀 잘하셔서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